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기업 과장이 세후 400에서 500이라고? SK 신입사원이 연봉 1억에 성과급 2200에서 3300% 받는다던데, 요즘 그렇게 주면 과장이고 뭐고 다 나간다 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회계망측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조회수가 꽤 높았습니다. 왜냐, 너무 억울하게 심해도 말도 안 돼 심하거든요 이게. 예. 참나. 이게 얼마나 황당했냐면, 실제로 SK 다니는 직원이 우리 절대 그렇게 못 받는다고 인증을 했습니다. 이제 SK 이제 하이니스 다니는 직원도 저 댓글을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 돈 많이 받는 게 쉬운 줄 아나 싶어가지고 인증을 했어요. 물론 SK 하이니스면 그 대기업의 탑급이 탑급. 예,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대기업 과장이면 저 정도 받거든요. 대기업도 있잖아요 여러분.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대기업이라면 삼성, SK를 떠올려요. 근데 삼성, SK는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최상위층입니다. 최상위층. 뭐 대기업이 SK하고 삼성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삼성도 계열사가 많고 SK도 계열사가 많아요. 계열사마다 연봉 복지, 성과급 천차만별입니다.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삼성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SK는 SK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뭐 삼성은 삼성전자밖에 없고 SK는 하이닉스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삼성 계열사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 많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 자동차도 삼성 계열사죠. 그리고 삼성 S1, 그것도 삼성 계열사입니다. 근데 임금 복지가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세하게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삼성이면 그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는 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돈 많이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SK는 편차가 정말 심합니다. SK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는 좀 많이 받는데, 이제 SK 계열사 중에 이제 뭐 SKC 솔믹스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되게 계열사 맞는데 복지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가 신입사원한테 연봉 1억을 줍니까? 계약 연봉 1억? 거의 전문직인데? 아니,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면 전문직 준비한 사람들도 솔깃할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전문직 합격해도 그 전문직 신입한테 저만큼 돈 안 주거든요? 아니, 뭐 강남 로펌 들어가도 어썸 변호사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일변 변호사를 이제 어썸 변호사라 합니다. 어썸. 그분들은 억대 못 받아요. 물론 돈 많이 받긴 하지만 억대까지는 안 가요. 거기에 짬밥 높아야 이제 억대면 받는단 말이에요. 야, 전문직 준비한 사람들도 저 돈 준다고 하면 나 저거나 해볼까? 이 생각 들 것 같은데. 성과가 2200에 300, 3300이면 1억이 아니라 한 1억 한 6천 되는 거 아니에요? 5천 6천? 야. 근데 아무리 대기업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업 평균적으로 이제 과장 정도 달면 받는 돈이 한 세후 400에서 500 사이 맞습니다. 대학교 정도도 생각하시면 돼. 평균적으로 한 4,500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월 세후 한 450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월 세후 450한 연봉 한 6천만 후반대에서 7천만 원 사이. 그 정도 됩니다. 계약 연봉. 보통 연봉 얘기할 때 성과금 빠지거든요. 예. 보통 대기업에서 억대문 받으려면, 성과급 포함 억대문 받으려면 좀 대기업 중에 좋은 곳이면 차장 정도 되면 받을 수 있고, 뭐 대기업 차장 다 달았다고 무조건 억대문 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부장은 달아야 억대하면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돈 많이 받는 건 좋은 건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 억대형을 받는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회사 다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억대형을 받을 정도로 그만한 대우를 받는다고 치면 그만한 대우를 받는 만큼 나도 뭔가 회사에 공헌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회사에서 뭐 대기업 부장을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뭔가 실적으로 공헌하는 게 없다. 회사에 뭔가 성과를 줘야 되는데 그 성과가 뭔가 미비하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부장도 되면 보통 한 3, 4년 하다가 그만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대기업에서 평사원 사원을 시작해가지고 부장까지 달았으면 그래도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장도 못 달고 나온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회사라는 게 그래요. 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나 말고 경쟁자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진급을 하면 누군가 진급 못해요. 누군가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부장까지 갔다는 거는 그 부장 진급 예상자 중에 이제 차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부장 올라갔어. 다른 사람 못 올라갔어. 그럼 그 못 올라간 사람은 이제 짐 싸야 되는 거예요. 좀 다니다가.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이게. 부장을 달았다고 마냥 좋아하면 안 되는 게, 부장으로 가면 자리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부장으로 가가지고 내가 뭔가 성과를 많이 보여야, 회사에 뭔가 좀 확실한 실적을 보여줘야, 내가 나중에 이제 이사로 진급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부장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일 못하는데. 일 못한다. 그러면, 내쳐지는 거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을 내치는 게 더 쉽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급 낮은 사람보다 직급 높은 사람을 더 내치려고 해요. 희망테이터 보면 사원들은 안 내칩니다. 사원 대리는 안 내치지만 보통 이제 과장 이상급부터 내쳐요. 이제 회사에서 희망테이터 대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속기간 10년 이상, 뭐 과장 이상급 이 대상으로 받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회사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없으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복숭아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사기업은 오히려 직급 높은 사람 일을 더 잘합니다. 사원들이 어떻게 일을 더 많이 하고 잘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뭔가 잘못 알고 있네. 오히려 멀티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티가 됩니다. 멀티가 오히려 높은 자리 가잖아요. 높은 자리 가면 사원들이 빵꾸 내잖아. 그러면 위에서 뒤척거리 해야 됩니다. 아니 사원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원들이 일하면서 빵꾸 많이 냅니다. 그걸 메꾸라고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사원이 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관리자입니다. 사원들은 하나 맡으면 되는데 관리자는 많은 사원들, 내 부서인 사원들을 다 통솔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케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케어하라고 이 관리자 직함을 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있는 사원이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책임지는 거, 관리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은 관리자가 더 많이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올라가서 일을 더 많이 해요. 퇴근도 늦게 합니다. 보통 이제 과장 달고 하면 주말에 출근해요. 사원들 출근 안 하지만 뭐 품질 이제 보증 부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생산관리 부장 되면 주말에 한 번씩 와가지고 회사에서 뭐 일인 한번 점검하고. 보통 회사 일 터지면 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보통 부장급이에요. 부장이나 과장급. 책임자다 보니까. 보통 회사에 보면 정부라고 나와 있죠. 정부. 뭐 회사 이제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무실 책임자 정부 나와 있잖아요. 보통 정이 부장이고 부가 과장이에요. 차장이나 과장.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실 경우에
일이 책임져라 이거죠. 근데 사원이 책임질 봤어요? 사원이 정부 적힌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든 간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대기업이 신입사원한테 1억씩 주고 성과급 2200 줍니까? 현차, 삼전, 하이닉스도 저렇게 안 줍니다. 현실관계 완전 제로네. 제로죠. 아니 뭐 대기업이라 해서 무슨 뭐 일 쉽게 하고 돈 쉽게 버는 줄 아는데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그만큼 책임감이나 이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아닌 기업도 있어요. 아닌 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다 그래요. 돈을 많이 받는 자리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고 싶어 하죠. 근데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 소수예요. 그리고 대기업 안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가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왜 소수일까요? 수많은 경쟁이 치열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짬참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대기업은 그렇잖아요. 뭔가 올라가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짬쳤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럼 뭔가 이제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지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기업 무조건 실적이야. 실적 압박을 많이 받죠 이게.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건데, 근데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도 갓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연봉 1억을 주고 성과급 2200씩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입사원은 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신입사원 들어가면 1년 동안요 그냥 배우기만 합니다. 1년 동안은 아무리 좋은 뭐 이제 대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회사에서 일 적응하고 잘하는 건 별개입니다. 별개.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머리도 있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스펙이 좋아도 회사에 들어오면 새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워 적응하는데 1년 좋게 걸립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뭔가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를 보여준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보여줄 게 없는데 1억씩 준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잘 늘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온라인 그런 있잖아요. 올려치기 문화 좀 그만 보세요. 이게 올려치기가 사람 병들게 만드는 거야. 이분들 온라인 커뮤니티 얼마나 많이 봤으면 저는 되도 않은 얘기를 할까요? 저 위에 분요. 이 댓글 다신 분 말고. 자기가 다녀보지도 않았으면서 회사에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 PC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뭐 돈 많이 번다 그런 얘기 있으면 고지고대를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